안녕하세요. 델터 레이크 핵심 개념과 아키텍처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트랜잭션 로그부터 버전 관리까지 델터 레이크의 핵심 아키텍처를 쉽고 명확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8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째, 트랜잭션 로그 이해하기. 둘째, 파워K와 델터 포맷의 관계. 셋째, 체크포인트와 로그 압축. 넷째, 메타데이터 관리 방식. 다섯째, 델터 레이크 파일 구조 분석. 마지막으로 버전 관리 메커니즘까지 총 6개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델터 레이크는 어패치 스파우기에서 동작하는 오픈소스 스토리지 레이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ACID 트랜잭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며 스키마 진화와 타임 트래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일관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모든 변경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델터 레이크의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언더바 델타 로그 디렉토리의 JSON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각 커밋마다 새로운 버전이 생성되며 이를 통해 ACID 특성을 보장합니다. 트랜잭션 로그 덕분에 델터 레이크는 일반 데이터 레이크와 차별화됩니다. 화면에서 델터 레이크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바 델타 로그 디렉토리 안에 여러 JSON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명은 2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전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버전에서 체크포인트 파워K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체크포인트 파일의 역할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다양한 액션 타입을 기록합니다. add 액션은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move 액션은 기존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메타데이터 액션은 스키마 변경 등 메타데이터 수정을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 액션 타입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트랜잭션 로그 JSON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dd 액션 안에 여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패스는 추가된 파워K 파일의 경로입니다. 사이즈는 파일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마더퍼케이션 타임은 파일이 수정된 시각입니다. 스태츠에는 레코드 수 같은 통계 정보가 JSON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 로그는 변경 사항의 모든 세부 정보를 기록합니다. 델터 레이크는 실제 데이터를 파워K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JSON 트랜잭션 로그로 관리합니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파워K는 컬럼 기반 저장 포맷으로 압축률과 쿼리 성능이 우수하고 JSON 로그는 사람이 읽기 쉽고 파싱이 간단합니다. 트랜잭션 로그가 계속 쌓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때 수천 개의 JSON 파일을 모두 읽어야 하므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는 10개 커밋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며 누적된 로그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합니다. 덕분에 메타데이터 조회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체크포인트를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델터 테이블 객체를 만든 후 제너레이트 메서드에 체크포인트를 인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0개 커밋마다 자동 생성되지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 후나 중요한 마일스톤에서 수동 체크포인트를 생성하면 유용합니다. 체크포인트는 파워K 포맷으로 저장됩니다. 현재 테이블의 모든 활성 파일 정보를 압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활성 파일 목록을 통합함으로써 로그 재생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수천 개의 JSON 파일을 읽는 대신 하나의 체크포인트 파워K 파일만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델터 레이크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트랜잭션 로그에 저장합니다. 스키마 정보도 버전별로 관리되며 통계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파티션 정보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델터레이크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델터 테이블 API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TODF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스키머 속성으로 현재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메서드를 호출하면 테이블의 모든 히스토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를 통해 다양한 메타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델터 레이크 디렉토리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루트 디렉토리에는 파워K 데이터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언더바 델타 로그 디렉토리에 트랜잭션 로그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계층적 파일 구조를 통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명확하게 분리합니다. 델터 레이크의 버전 관리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커밋마다 새로운 버전이 생성됩니다. 버전 번호는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각 버전은 불변이므로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타임 트래벨 기능을 통해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임 트래벨 사용법을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 기반으로 조회하려면 버전 해저브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전 5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5를 지정하면 됩니다. 타임 스탬프 기반으로 조회하려면 타임 스탬프 해저브 옵션을 사용합니다. 날짜를 지정하면 그 시점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타임 트래벨은 데이터 감사나 롤백 시나리오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델터 레이크는 낙관적 동시성 제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시도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ACID 트랜잭션이 보장됩니다. 덕분에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동시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OPTIMAZ의 명령어는 델터 레이크의 성능 최적화 도구입니다. 컴팩션은 작은 파일들을 큰 파일로 병합합니다. Z워더링은 데이터 배치를 최적화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 쿼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OPTIMIZ를 실행하면 델터 레이크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OPTIMIZ의 명령어 사용법을 코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델터 테이블 객체를 만든 후 아프터마이즈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Execute 컴팩션은 파일 병합을 수행합니다. Execute Zorder by는 Z워더링을 적용하는데 인자로 정렬 기준 컬럼들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와 데이트 컬럼으로 Z워더링을 하면 이 컬럼들로 필터링하는 쿼리의 성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VACUM 명령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오래된 파일을 삭제합니다. 기본 보관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파일들이 삭제되므로 타임 트래벨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규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의 트랜잭션 로그가 일반 파워K 파일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1번, 데이터 압축률을 높여 저장 공간을 절약한다. 2번, ACID 트랜잭션과 동시성 제어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한다. 3번,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덱싱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4번, 데이터를 자동으로 파티셔닝하여 분산 처리 속도를 높인다. 정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ACID 트랜잭션과 동시성 제어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한다. 트랜잭션 로그는 모든 변경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 ACID 트랜잭션을 보장하고 동시성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일반 파워K 파일 시스템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수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이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델터 레이크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 레이크의 체크포인트 파일의 주요 목적과 생성 시점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매 트랜잭션마다 생성되며 개별 변경 사항의 백업을 저장한다. 2번, 일정 주기, 기본 10개 커밋마다 생성되며 누적된 트랜잭션 로그를 통합하여 메타데이터 조회 성능을 최적화한다. 3번,
데이터 파일이 1GB를 초과할 때 자동 생성되며 파일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4번, 사용자가 수동으로 생성하며 특정 시점의 데이터 스냅샷을 저장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정 주기, 기본 10개 커밋마다 생성되며 누적된 트랜잭션 로그를 통합하여 메타데이터 조회 성능을 최적화한다. 체크포인트는 기본적으로 10개의 커밋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워케이 파일로 누적된 트랜잭션 로그의 현재 상태를 통합하여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델터레이는 수천 개의 JSON 로그 파일을 하나씩 읽지 않고 최신 체크포인트 파일만 읽어 현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메타데이터 조회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레이에서 타임 트래벨 기능을 구현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각 버전의 전체 데이터를 별도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저장하고 요청 시 해당 디렉토리를 읽는다. 2번, 트랜잭션 로그의 순차적 재생을 통해 특정 버전 시점에 유효한 파일 목록을 재구성한다. 3번, 주기적으로 생성되는 스냅샷 파일을 참조하여 과거 데이터를 복원한다. 4번, 삭제된 파일들을 별도의 아카이브 영역에 보관하다가 필요시 복구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트랜잭션 로그의 순차적 재생을 통해 특정 버전 시점에 유효한 파일 목록을 재구성한다. 델터레이의 타임 트래벨은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된 애드, 리무브 액션들을 버전 0부터 요청된 버전까지 순차적으로 재생하여 해당 시점에 유효했던 데이터 파일 목록을 재구성합니다. 이는 각 버전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복사하지 않고도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레이의 OPTIMEZ 명령어에서 Z워더링과 일반 컴팩션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Z워더링은 파일 크기만 최적화하고 컴팩션은 데이터 레이아웃을 최적화한다. 2번, Z워더링은 단일 컬럼 정렬만 지원하고 컴팩션은 다중 컬럼 정렬을 지원한다. 3번, Z워더링은 다차원 공간 채움 곡선을 사용해 여러 컬럼의 데이터를 근접 배치하고 컴팩션은 작은 파일들을 병합하여 파일 개수를 줄인다. 4번, Z워더링은 메타데이터만 재구성하고 컴팩션은 실제 데이터 파일을 재작성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Z워더링은 다차원 공간 채움 곡선을 사용해 여러 컬럼의 데이터를 근접 배치하고 컴팩션은 작은 파일들을 병합하여 파일 개수를 줄인다. 일반 OPTIMIZ, 즉 컴팩션은 작은 파일들을 큰 파일로 병합하여 파일 개수를 줄이고 I/O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Z워더링은 Z워더 커브라는 다차원 공간 채움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여러 컬럼에 관련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근접하게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컬럼들로 필터링하는 쿼리의 데이터 스키핑 효율이 크게 향상되어 쿼리 성능이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레이에서 VACUM 명령어 실행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VACUM은 현재 버전의 데이터만 남기고 모든 이전 버전을 즉시 삭제한다. 2번, 리텐션 피리어드, 기본 7일 이전의 오래된 파일을 삭제하므로 해당 기간 이전으로의 타임 트래벨이 불가능해진다. 3번, VACUM은 트랜잭션 로그 파일만 정리하고 실제 데이터 파일은 삭제하지 않는다. 4번, VACUM 실행 중에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읽기 작업이 차단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리텐션 피리어드, 기본 7일 이전의 오래된 파일을 삭제하므로 해당 기간 이전으로의 타임 트래벨이 불가능해진다. VACUM 명령어는 현재 버전에서 더 이상 참조되지 않는 오래된 데이터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삭제하여 저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기본 리텐션 피리어드는 7일이며 이 기간보다 오래된 파일들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VACUM 실행 후에는 리텐션 피리어드 이전 시점으로의 타임 트래벨이 불가능해지므로 규제 준수나 감사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델터레이의 트랜잭션 로그 파일명이 00000000000000000000요 JSON일 때 이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25번째 데이터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 25번째 트랜잭션, 즉 커밋의 변경 내역을 JSON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버전 번호는 25이다. 세 번, 25개의 파티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네 번, 25일 동안 누적된 변경 사항을 압축하여 저장한 파일이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째 트랜잭션, 즉 커밋의 변경 내역을 JSON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버전 번호는 25이다. 델터레이의 트랜잭션 로그 파일명은 20자리 숫자로 된 버전 번호로 구성됩니다. 파일명의 숫자는 해당 트랜잭션의 버전 번호를 나타내며 0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000000000000000006 JSON은 26번째 커밋, 버전 25는 0부터 시작하므로 의 변경 내역을 담고 있으며 add, remove, 메타데이터 등의 액션이 JSON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델터레이가 동시성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한 것 중 가장 정확한 것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용자 A와 B가 동시에 같은 델터 테이블의 데이터를 쓰려고 시도하고 둘 다 버전 10을 읽은 후 변경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한 번, 먼저 완료된 작업만 성공하고 나중 작업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사용자에게 에러를 반환한다. 두 번, 두 작업 모두 성공하지만 별도의 브랜치로 분기되어 나중에 수동으로 병합해야 한다. 세 번, 먼저 커밋된 작업이 버전 11을 생성하고 나중 작업은 충돌을 감지하여 최신 상태인 버전 11을 다시 읽은 후 재시도할 수 있다. 네 번, 델터레이는 자동으로 두 변경 사항을 병합하여 단일 버전으로 커밋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커밋된 작업이 버전 11을 생성하고 나중 작업은 충돌을 감지하여 최신 상태인 버전 11을 다시 읽은 후 재시도할 수 있다. 델터레이는 낙관적 동시성 제어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A가 먼저 커밋하면 버전 11이 생성되고 사용자 B가 커밋을 시도할 때 델터레이는 B가 읽었던 버전 10과 현재 최신 버전 11을 비교하여 충돌을 감지합니다. 이 경우 B의 트랜잭션은 실패하고 컨커런트 마더퍼케이션 익셉션이 발생하며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버전 11을 다시 읽어 변경 사항을 재적용한 후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델터레이의 메타데이터에서 데드 덱션이 포함하는 정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한 번, 추가된 파일의 경로와 크기. 두 번, 파일의 파티션 값과 수정 시간. 세 번, 파일 내 데이터의 통계 정보, 최소값, 최대값, 넓개수. 네 번, 파일이 삭제될 예정 시각과 리텐션 피리어드.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파일이 삭제될 예정 시각과 리텐션 피리어드. 델터레이의 add 액션은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테이블에 추가되었음을 기록하며 파일 경로, 크기, 파티션 값, 수정 시간, 통계 정보, 최소값, 최대값, 넓개수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파일 삭제 예정 시각이나 리텐션 피리어드는 add 액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VACUM 명령어 실행 시 테이블 속성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델터레이 핵심 개념과 아키텍처를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랜잭션 로그, 체크포인트, 버전 관리 등 델터레이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codec.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